안녕하세요.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12월 시너스트 그룹 SEA 1교시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김현미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유튜브 방송을 촬영할 때는 앞에 있는 카메라, 모니터, 조명 등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서 조금 편안함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30분 정도 제가 집중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SEA란 시너스트 엘리트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CLC를 거쳐 12% 이상을 달성한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1000만 PB를 해내기 위한 도전 의식 고취와 탄탄한 1000만 네트를 만들고 이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미팅입니다.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참석하셔서 학습하시고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 즉 탄탄한 1000만 PB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요.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양 두 바퀴의 자전거입니다. 물론 외발 자전거가 있기는 하나 두 발 자전거가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 바퀴를 굴려야겠죠. 첫 번째가 소비자 확보, 두 번째가 후원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확보와 후원을 함께 굴려나간다면 가장 안전한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비자 확보, 크리에이트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앞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 리더분들 중에서는 12% 이상을 달성하신 리더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방송의 장점인 그 핀이 안 되셔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처음 주부이면서 일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본업을 하면서 세컨 잡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은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프로처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스폰서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좋은 동영상 팁을 얻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인물이죠. 리치 언니로 뜨고 있는 박세리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스폰서님 친구분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에 너도 이 박세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그렇게는 못한다. 박세리는 돈을 받으니까 하지. 나도 돈을 주면 그렇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프로처럼 해내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정확하게 알아야 하냐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군데의 마트를 활용을 하셨겠죠. 이 마트에서 썼던 생필품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요? 아메이라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로 바꿔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일반 마트에서 썼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었다면 아메이에서의 나의 지출은 나의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안 다음에요. 아메이 회원이 돼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한번 공부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한 고품질 생필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우리들의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 많죠. 기후변화, 환경, 자연, 생태계, 여러 단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공통된 게 뭘까요? 네, 안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중간쯤에 됐을 때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방송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를 따시고 국립생태원 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 생태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는 박멸할 수 없다. 박멸한다는 단어는 군대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생태 백신이란 자연은 자연대로 두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연을 위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존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뉴트라이트 농장이었습니다. 정말 자연과 환경을 함께 유지하면서 농장을 하고 있다는, 농작물 길러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요. 이런 시기에 내가 이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만들어진 안전한 제품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 제품을 안내해준 우리 스폰서님께 또 다른 감사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산 원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혜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직거래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농축 제품도, 환경을 생각하는 고농축 제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가성비, 가격대기 성분, 가격대기 성능이 너무 뛰어난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유통 철학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 택배를 받을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국 아메이에서 3만 원 이상만 돼도 무료 택배를 해줬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품을 쓰는 심리적인 만족도까지 높여주는 제품이죠. 그래서 내가 써보고 발라보고 먹어보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소비를 함으로써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입소문을 하면서 입소문한 그가 함께 소비하면서 나에게 더 큰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고 그분 또한 또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학습하고 공유하면서 연금과 같은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덟 번째, 평생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메이 회원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메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뭘까요? 아메이 진행한다는 건 뭘까요? 참 막연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아메이를 딱 결정을 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전화도 안 받고 그 순간 저를 피하고 카톡도 안 읽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스스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 정말 갈등도 많이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터득된 게 뭐냐면 나 혼자부터라는 것, 나 먼저부터라는 게 가장 큰 중심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 네트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걸 뭘까요? 즉 일거리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내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유에서 무로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내가 할 일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부터 100%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소비자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면서 정말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알아가는 애용자가 돼야 하고요. 애용자가 되면서 학습과 미팅에 집중하시면서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가 만나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게 일거리 창출입니다.
일거리를 이렇게 많이 창출되다 보면 일거리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과 인정도 창출해내는 일이 암의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막연한 터널을, 껌껌한 터널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목표는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에서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결과를 보고 시작한답니다. 이 부분 유심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퀴즈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2가지 목표 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목표를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150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빌더입니다. 이건 한국암웨이에서 5150은 3년 전부터 숫자로 목표를 정해줬죠. 400만 PB, 15%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면 회원은 50명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 소비자를 쓰는 사람들은 15명에서 20명 있어야 하고 매달 신규를 5명씩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숫자 목표고요. 캐시백 목표, 브론즈 빌더 많이 알고 계시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세분과 6%의 네트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15%에서 캐시백 되는 것보단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더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다면 목표를 이걸로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숫자나 캐시백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명단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함께 잘 살고 싶은 사람, 함께 안전한 제품을 쓸 사람,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명단을 작성하시고 이분을 꾸준히 접속하시고 꾸준하게 또 만남을 지속하시고 초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STP를 해보는 겁니다. STP를 하고 나면 무언가 잘 들었다면 소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소비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우리가 이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비회원, 소극적 소비자, 적극적 소비자, 1% 관심자. 이분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공유하면, 정보를 공유하면 애용자 클럽이 될 수도 있고요. 애용자 클럽은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빅 비즈니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또 STP를 시작을 하면 또 소비자가 늘겠죠. 이것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이클링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부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회원입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고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소비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처음에는 회원을 가입하라고 굉장히 많이 권유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의가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회원 가입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비회원분들도 평소대로 관계성 유지하면서 신뢰 쌓기를 계속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 제품을 쓰는 이유, 가안비, 가성비, 가성비, 가심비에 대해서 공유 한번 해보시고요. 제품의 사용 기준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회원들이 또 마음이 움직이면 회원가입에 쓸 수 있고 이번에 장바구니 SOP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순 소비자입니다. 이분들은 만나야 제품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제품만 꼭 쓰고요. 그분들은 ABN 앱도 한번 깔아봐 주시고요. 쓰는 제품 확인학습, 비회원처럼 가안비, 가성비, 가심비에 대한 개념 파악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쓰는 제품을 제품 리스트, 제품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분들이 쓰는 제품을 더 늘려갈 수 있게 한번 안내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적극 소비자, 단순 소비자를 꾸준히 후원하고 공유한다면 적극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은 만나지 않아도 스스로 제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제품을 확인학습하셔서 더 많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도 똑같이 매번 반복적으로 당신 쓰는 아메이 제품에 대한
가안비, 가성비, 가심비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꾸준하게 제품이 늘려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백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한테 LOS 맵도 한번 같이 펼쳐보시기도 하고요. 스몰 비즈니스로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관심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할 겁니다. 그분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잘 안내해 주시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학습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6가지 맥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요즘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하고요. 프로모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본사 프로그램 프로모션도 안내해 주시고요. 신제품 프로모션도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줌 활용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줌 미팅, 미팅으로 초대하는 줌 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음원 듣기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NS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프로모션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함께 음원 듣기, 그리고 함께 그 유튜브 미팅 참석하는 걸 프로모션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줌 활용도 잘 하고 계시죠? 1대1 미팅, 시너스트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줌 활용도 너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플링, 신제품에 대한 샘플링 좋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퀸 요리를 하셔서 케이크와 빵과 모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 샘플링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택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 거를 카피를 했는데요. 럭키박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잠정적인 소비자, 내가 정말 이분을 함께 소비할 수 싶은 소비자들한테 샘플링 5개나 6개를 통해서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박스에서 넣어서 택배로 보내는 걸 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핫한 장바구니 SOP, 그리고 아미 본사에서 A라이브 지금 많이 공유하고 있죠. 이 6가지를 하면서요, 수시로 여러분들은 STP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눈높이 STP를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캐스터는요, 스폰서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 장바구니 맞춤 서비스 1회차 그리고 2회차에서 5회차는 5%, 6회차에서 11회차는 10%, 12회차에서 24회차는 15%, 이렇게 2년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10만 원 장바구니 혜택은 27만 5천 A클릭 머니가 더 들어오고요. 30만 원 장바구니 혜택은 82만 5천 원 A클릭 머니가 다시 또 들어오죠. 기존의 캐시백 플러스 A클릭 머니를 하나 더 받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계연도에서 9월부터 8월까지 이 소비자 체크리스트 작성하시죠.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PB를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게 본 건데요. 이 예를 들어서 비회원인 이분은 8만 점, 3만 점, 매달 쓰지 않지만 월 평균이 5만 점에서 8만 점. 이분은 1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리고 김현미라는 사람은 매달 쓰지만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은 당연히 10만 원짜리 장바구니 사용할 수 있고요. 김땡천이란 분은 15만 원, 11만, 12만. 이분은 환산해보면 20만 원짜리 충분히 2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고요. 장땡수라는 이분은 24만, 20만, 20만, 26만. 이분은 충분히 3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SOP, 장바구니 SOP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고 집중해서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그분들이 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회원, 소극적 소비자, 적극적 소비자, 1% 관심인 소비자분들을 계속 꾸준히 만나시려면 저는 이분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뢰 지수입니다. 신뢰 공식입니다. 신뢰란 정말 분자 부분에 친밀감, 일관성, 실력이 있죠. 친밀감은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지죠. 플러스 일관성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내 환경이, 내 주관적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분들과 약속을 지켜낸다는 거. 플러스 실력. 초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은 실력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실력,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실력.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데 분모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스폰서님께 딱 사인을 하는 순간 뭐였냐면요. 내 생각을 버리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안내해 주는 대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진행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시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대화 속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니즈 파악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니즈 파악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 유태인의 학습법에서 질문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은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며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을 얻거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또 어떤 걸 더 잘해야 할까요? 네, 경청입니다. 경청 중에서도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의 부분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대답하기 위한 의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지금보다도 조금씩만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네트를 만드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